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나운서 업계와 관련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전 영상을 올리고 나서 도대체 이 아나운서 시장의 인력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취재를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아나운서를 양성한다는 학원들이 좀 엉망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기와도 가까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교묘하게 단어를 속여서 마케팅을 하거나 강사 스펙을 속여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단어를 속여서 마케팅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아나운서 아카데미들은요,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합격자, 아나운서들을 배출했는지를 되게 중요한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여기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물론 당연히 학원이니까. 근데 요걸 가지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나운서 아카데미는요, 채용 절차를 구분해요. 공채와 추천 채용, 단독 추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공채, 공개 채용은 어떤 거냐면요, 방송국이 채용 공고를 올려서 아나운서를 뽑은 것, 이것을 공개 채용이라고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천 채용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추천한 학생이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된 경우, 이런 것들을 추천 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단독 추천이라는 말도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구분,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이런 구분 방식이 제 생각에는 사기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공채라고 하면은 단순히 채용 공고를 올려서 모집합니다, 이게 아니라 회사에 소속돼서 일할 직원을 뽑는다는 개념이 강해요. 이걸 더 좁혀 들어가면 정규직, 대졸 직원 채용을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졸 공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건설사가 있어.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있는데 우리가 뭐 어디 지역에 아파트 지을 건데 여기서 일하실 분들 오세요, 이런 글을 올렸어. 물론 이것도 진짜 넓은 의미에서 공개 채용은 맞아요. 회사에서 모집 공고문을 올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일용직 건설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을 공채라고 부르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채는 어떤 겁니까? 정규직이든 2년 계약직이든 말 그대로 건설사 직원을 뽑는 게 공채예요.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방송국, 언론사는 기수 문화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공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공채는 뭐 정규직 기자, 정규직 PD, 뭐 정규직 사무직원, 이런 것들을 보통 공채라고 부르고요. 진짜 폭넓게 쳐서 2년 계약직까지 정도를 공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채는 서류 전형, 필기시험, 카메라 테스트, 1차 부장급 면접, 최종 임원급 면접,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친다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직원을 뽑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는 이 공채의 개념을 되게 낮게 잡아서 마케팅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공채는 이런 거예요. 미디어 잡에다가 프로그램 PD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모집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 그러면은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채용 공고문을 방송국에서 올렸네? 그럼 이건 공개 채용이야,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말하는 공채는 모집 공고문을 올렸어. 근데 딱히 추천을 하지는 않았어. 근데 됐어. 그러면 공채 합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방송국에서 모집 공고를 올렸어. 추천합니다, 뭐 메일 보냈어. 됐어. 추천 합격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단독 추천은 뭐냐면요, 이게 그나마 순수한 의미의 추천에 가까워요. 가끔씩 프로그램을 맡은 PD가 아나운서 아카데미 몇 곳에다가 전화를 돌려요. 미디어 잡에 글 올리면은, 뭐 모집 공고문 올리면은 너무 많은 지원 서류들이 몰리니까 아나운서 아카데미 몇 곳에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뭐 괜찮은 친구 몇 명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야.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추천자 한 서너를 추려가지고 그 PD한테 보내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자로 선정이 됐어. 그걸 보고 단독 추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단독 추천일까? A 아나운서 아카데미에만 추천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지. 방송국 PD가 아나운서 아카데미 딱 한 곳에만 추천 요청을 보냈는지 혹은 여러 곳에 추천 요청을 보냈는지 그건 사실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방송국 PD가 우리 아나운서 아카데미에다가 추천자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중에서 합격자가 나왔으니까 이건 단독 추천이지 이런 식으로 카운팅해서 단독 추천 합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글을 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나운서 아카데미 합격자 뭐 이렇게 블로그 글 같은 거 맨날 올라오잖아요. 와, 저 사람은 이제 어디 경제방송 어디 방송국 공채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진짜 안정적인 아나운서 생활이 진짜 가능하겠구나. 우리 아카데미 선생님들 눈에 잘 보이면은 단독 추천의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공채든 추천이든 단독 추천이든 99.9% 프리랜서입니다. 다 같아요. 뭐 나름대로 이 절차상에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일자리라는 것은 모두 똑같아요. 이 공채의 의미를 낮춰잡고 있는 이 아나운서 아카데미들 진짜 반성하고 각성하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하면 안 돼요. 이 공채 얘기를 왜 제가 지금 길게 하냐면 교묘하게 뭉뚱그려서 공채라고 소개하는 그 방식으로 아나운서 아카데미 강사들의 스펙도 속이고 있어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서 방송 프로그램 몇 개 진행한 걸 가지고 내가 전직 어디 방송국 앵커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회사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도록 회사에는 겸업 금지 조항에 서명을 하게 해요. 입사할 때. 근데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니시는 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게 여러분이 다니시는 아카데미에서 현직 아나운서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프리랜서 아나운서일 거예요.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아카데미에서 강사 노릇을 하든 그게 전혀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프리랜서라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을 땡땡 경제TV 아나운서, 땡땡 방송 공채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그 방송국 프로그램의 진행자일 뿐이지 그 회사 소속의 직원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프리랜서와 정규직 공채를 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이게 프리랜서라는 어떤 고용 형태를 전혀 무시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 프리랜서 아나운서 선생님이 많이 있는 아카데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그 현직 프리랜서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미래의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KBS, MBC, SBS 정규직 아나운서 공채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다 지원해요. 나중에 필기시험장에서도 만나고 면접장에서도 만난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미래 경쟁자가 될 분들한테 수백만 원씩 태워가면서 강의 듣고 싶으세요? 물론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미래 경쟁자가 될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돈을 덜 쓰지 않을까요? 또 어떤 경우도 봤냐면 어떤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경제TV 아나운서라는 이력을 써놓고 강사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회사에서 벌써 한 6년을 다녔는데 진짜 오며 가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살펴봤어. 좀 취재를 해봤어. 뭐 한두 번 정도 프로그램 진행한 걸 가지고 한국경제TV 소속 아나운서인 것처럼 본인을 포장해서 아나운서 뭐 강사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진짜 몇백씩 날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아나운서 아카데미 여러분 진짜 비싸잖아. 그 돈 쓰시기 전에 진짜 많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니는 아카데미에서 정규직 공채 아나운서 분들이 몇이나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카데미 선생님들 중에서 대부분 현직 프리랜서로 채워져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이 진짜 좋은 아나운서 공채 자리가 떴을 때 당신들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거기서 함께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아나운서 자리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난 정규직 공채 출신이었는데 더 이상 아나운서라는 현직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고 후배 양성에만 진짜 집중할 거야. 이런 아카데미 가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있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올렸지만 전 기자 아카데미도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진짜 돈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뭐 한 2, 300, 500 태우는 건 진짜 1도 아니더라고. 거기다가 추천 채용이라는 가스라이팅 같은 거에 당해가지고 기초반, 심화반, 뭐 전문반 이런 거를 코스별로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개 들어야지 추천해 줄 것 같으니까. 처음 발들이실 때부터 의심하고 아나운서 아카데미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런 얘기들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아나운서라는 업계의 실상이 어떨까 이런 걸 좀 취재를 하기 위해서 현직 아나운서 분들이 모여 계시는 단톡방에 들어가 봤어요. 그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크고 작은 곳에서 이미 아나운서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어디 방송국 기상캐스터 자리 연락 돌았나요? 땡땡 경제TV 뭐 시황캐스터 자리 연락 돌았나요? 어디 MBC 뭐 카테 분위기 어땠나요? 이런 얘기가 현직들 사이에서도 계속 오가고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현직 아나운서로 데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프리랜서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언제든 내 자리가 다른 프리랜서의 자리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프리랜서로 내가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 진짜 상위 0.1%의 그 정규직 공채를 제외한 99.9%의 그 프리랜서와 1, 2년 계약직 그 불안감 속에서 사시는 것도 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나운서라는 그 화려함 정점의 이면에 있는 그것을 감내할 의향이 있다면 전 이 업계에 도전을 해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아나운서 아카데미 선생님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하면 대형사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정규직 공채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긍정회로를 돌리지 않고 이 업계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진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안 알려줄걸요.